안녕하세요.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. 오늘은 조금 어려운 뉴스를 제가 좀 봐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게 방송을 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 뉴스를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.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였죠. 그분이 이제 실형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본인의 그 자녀들을 입시 비리를 이렇게 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많은 이제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이제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됐잖아요.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라는 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인터뷰를 옛날에 했던 걸 보니까 진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.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, 뭐 얼굴을 봤을 건데 재학생들이 얼굴을 못 봤다고 하는데 그 재학생들은 근데 기억을 해달라. 근데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아니잖아요. 그분들이 나이는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엄청 좋으시고 기억력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거의 제일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모녀를 뭐 그냥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, 왜냐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또 그런 어떤 금전의 유혹에도 잘 안 흔들리더라고요. 그분들은 워낙 자기 자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는 거거든요. 누구의 말에 그냥 이렇게 돈 얼마 쥐어준다고 해서 그래 못 받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럴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죠. 똑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다든지 나중에 본인이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. 이게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런 안 좋은 악조건에 내 발을 이렇게 들이밀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고 같이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끝까지도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는 나라였구나 우리나라가. 아직 또 뭐 옛날에는 진짜 뭐 법보다 뭐 주먹이 가깝고 뭐 돈이면 다 되는 나라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긴 과거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안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비리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이 두 분의 그 미래가 엄청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저도 한번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되겠다 이런 공수를 받은 게 있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. 제가 항상 정치하셨던 분들 얘기를 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냥 엄청 저기 댓글에 근데 그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그런 속뜻이 있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어쨌든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참 눈에 도끼가 있죠.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어떤 분들과 뒤에서 중상모략을 꾸미고 모사를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손을 잡게 되네요. 그래서 뒤에서 후원을 해주다가 처음에는 뭐 지금 뉴스에도 뭐 이낙연 후보는 뭐 조국과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러는데 요새 지지율 괜찮았었죠?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가 자꾸 올라오는 상승세였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민주당에서 제일 그 다음 대선 후보로 미는 유력 후보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뭐 좋은 후보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막 싸움이 있잖아요. 대선 후보로 경쟁이 있잖아요. 근데 이낙연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너무 어려워. 어쨌든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세력들을 조금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오히려 그게 조금 함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저는 그 조국 전 장관님은 계속 정치하시는 분들의 후원을 해주고 뒤에서 어떤 그 원력을 실어가지고 다른 분들과의 연계를 시켜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보여요. 그래서
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조금 조국 전 장관님의 해놨던 그런 덕들을 조금 보실 분들이 있고, 지금 너무 야당이 너무 강력하잖아요. 윤석열 대선 후보가 너무 지지율도 강하고 지금 국민들이 마음을 돌렸어요. 그래서 현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법이며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투표를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역대 투표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, 올해가. 젊은 분들도 요새는 정치에 관심도 많고, 그리고 뭐 국민의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서 젊으신 분들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가깝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. 이게 또 조국 장관과 전 장관과 까먹는 게 아니고 자꾸 발음이 안 되네요. 그분이 장관직에 내려올 거였나 봐. 내가 이렇게 입에 안 붙어. 그냥 사실은 이게 방송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이렇게 말씀드리지, 그냥 사석에서 말할 때는 조국이 그랬대 저랬대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올 거였나 봐. 그렇게 입에 안 붙네요, 진짜. 어쨌든 그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했던 일들을 자꾸 억울하다고 하면서 정치계에 있는 분들과 모사를 꾸며가지고 이 형량을 줄이던지 뭐 보석금을 조금 내는 방식으로 해서 좀 빨리 나오게 하던지,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서라든지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가족이니까 마음 아픈 거는 어느 정도 뭐 10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게 정치인들이고 또 법의 잣대를 항상 잘 지켜야 되는 공인들이잖아요. 그래서 뭐 그래야지 공인들이 모범을 잘 보여야 우리 국민들도 모범을 보면서 그리고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,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거짓말도 잘하시는 것 같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근데 뭐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다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요새는 비밀이 없는 시대잖아요. 그리고 뭐 SNS나 언론들이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누가 하나 뭐 비밀로 지키다가도 마음 돌아서서 이걸 폭로했을 때 되게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이 지금 고비를 그 집안에서는 고비잖아요. 그 집안의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, 하지만 고비를 잘 넘기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서건 증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서 뭐 부인의 그 형량을 줄이기보다는 깨끗하게 벌 받고 또 깨끗하게 정치하시면 되죠.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도 또 그의 자녀분들도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겠어요. 그쵸? 모자가 이렇게 이런 가치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뭐 학사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따고 그걸 이제 유세를 떨고 다녔으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 전 국민이 아는 이 탄로가 났으니까 좀 창피할 수는 있잖아요. 그래도 떳떳하게 벌 받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그냥 잘 사시는 게 뭐 남은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딱 보니까 한 2년 보였어요. 2년. 형량이 4년이라고 하는데 한 2년 정도는 저 사람이 관제 구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그 안에서는 앓을 수가 있겠다. 뭐 저는 뉴스로만 접해봐가지고 그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교도소는 조금 뭐 시설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많이 힘들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밖에서보다는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약간 그 병이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내가 상상하는 게 진실이다라고 하는, 제가 그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고 딱 병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독님이 아마 자막으로 나중에 찾아서 달아주실 거예요. 어쨌든 내가 상상했던 게 꼭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런 병이 있대요.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. 저는 어떤 종교건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회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절에 가면 업장소멸 발언경을 합니다.
근데 어떤 종교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.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본인이 나중에 잘 될 운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. 굿이라는 게 좋기는 한 거지만 맨날 백날 첫날 잘못하고 또 어느 점집 가면 촉 켜서 기도 발언을 좀 하라고 하잖아요. 기도해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엎짓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효과가 많이 좋지 않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으시던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종교가 다른 분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종교가 사실 저는 물론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든 그거는 안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요. 뭐 교회 목사님도 뭐 안 좋은 뉴스에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스님들도 그렇고요. 그리고 또 무당들도 그렇고요. 어떤 종교에서건 그거를 잘 본인이 믿고 있는 신을 욕먹지 않게끔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본인의 부모가 나중에는 본인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.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하늘을 우러러 진짜 한 점 부끄럼 없이 죄를 많이 안 짓고 사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마땅히 받는 게 그리고 나서 다시 깨끗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그 조금 안 좋은 뉴스를 봐가지고 조국 그리고 정경심 부부에 대한 미래 공수를 봤는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실 소망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은 하시겠지만 큰 인물이 되시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까지 뭐 정치에 대한 공수라든지 유명 인사에 대한 공수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이 뉴스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공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두 분의 행보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.